예. 자, 오늘 여러분들 윌비스 처음 오면서 저번에 한번은 시험장 가실 분들 이렇게 마지막 정리 특강을 한번 해드렸고, 또 이제 저를 알리는 입장에서 행정법을 어떻게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건 이제 오늘 설명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고요. 거의 한 3시간 4시간 동안 여러분들 행정법 전반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앞으로 행정법을 선택하면 배우게 되나 그 틀 자체를 잡아 드릴 거예요. 이 4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행정법 머릿속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본 그 정도의 지식을 쌓아드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가 행정법 배우면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는 걸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 교재 자체는 없고 프린트물 하나를 있는데, 이 프린트물을 수업 시간에 보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얘기 들으시듯이 그냥 제 설명 잘 들으시면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오늘 내가 얘기했던 게 들었던 게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각인을 한번 하시고, 이건 따로 뭐 보관하시거나 그런 자료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어느 국가나 과거에는 1인의 왕이 존재했어요. 1인의 왕이 어느 국가든지 왕이 다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예? 통치요? 국가의 3요소가 뭐가 있죠? 주권, 그리고 국민, 그리고 영토.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이 3가지로 이루어져요.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영토는 하나의 영토 안에 2개의 국가가 있을 수 있나요? 하나의 영토 안에 2개의 국가가 있을 수 있나요? 국가의 3요소로서의 영토는 배타적으로 하나의 국가만 존재할 수 있는 걸 영토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래요. 한반도. 그러면 지금 남한 지역만 한반도예요? 북한 지역도 한반도예요? 북한 지역도. 그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래요. 그럼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뭐에 불과해요? 언제나 남침을 의혹하는 반정부 단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북에 사는 주민들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 이북에 사는 정은이도 국적이 어디예요? 김정은이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북에서 남한 지역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탈북 국민이라고 그래요. 탈북 국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만약에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게 되면 그 아나운서 잘려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단지 거주만 이북 지역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넘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탈북 주민들.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가의 3요소로서 주권, 국민, 영토, 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권은 과연 이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한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에요? 국가의? 국민이. 그런 국가를 민주국가. 근데 과거에는 어느 국가든지 군주국가가 있었어요. 이 왕이 주권을 가졌어요. 그럼 이런 군주국가에서는 이 국가는 왕 거예요. 왕.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뭐에 불과해요? 왕이 이래라 하면 따라야 되고, 왕이 밥 주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고, 때리면 그냥 울면서 맞고, 그런 모습에 불과했어요. 이런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왕비가 이제 죽었어요. 왕비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성 밖을 이렇게 보는데 자꾸 팔짱을 끼고 이성들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네요. 꼴배기가 싫어요. 꼴배기가.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해요. 누구든지, 내 백성들아,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이성교제를 하면 거세하겠다. 딱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이성교제를 하면 거세하겠다. 뭐 한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결국 어명이에요, 어명. 이 어명은 근데 그 이전에 이성교제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누구를 가려요? 불특정 다수인 모두, 국민 모두 따르라는 거예요. 국민 모두. 허락은 해줄게, 데리고 와봐.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성교제 하려고 데리고 갔네요. 그때 왕이 봤더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허락은커녕 너 나랑 살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요. 이런 모습으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자, 허락 없이 이성교제하면 거세하겠다. 자, 갑이라는 남자가 을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허락을 안 받고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남자가 거세돼요? 아니죠. 누구든지 허락받기 전에 허락받지 않고는 이성교제하지 마라 하면 거세하겠다. 분명히 왕이 명령했는데 이 명령 자체로는 이 사람한테, 위반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발생해요. 직접적인 효과는. 이런 모습으로 명령을 해놓고, 자, 이성교제를 했네요. 걸렸어요. 그럼 이제 왕의 부하라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얼굴에 검은 두건을 쓰고 칼을 차고 왔어요. 갑자기 막 끌고 가네요.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 보낸 신하래요. 무슨 신분증도 없어요. 증표도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가네요. 누구 앞에 끌고 가요? 왕. 끌고 갔네요. 그랬더니 왕이 뭐 했겠어요? 야, 거세시켜. 명령했겠죠. 야, 내가 거세시킨다고 했지? 거세시켜. 그럼 이제 왕의 부하들이 저 남자를 거세시켜요. 그럼 정말로 직접적인 이제 효과가 발생하죠. 직접적인 효과가. 이번에는 또 병이라는 남자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누구한테 끌고 가요? 왕한테. 그럼 왕이 또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야, 거세시켜. 근데 얘가 막 울면서 왕,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성교제하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갑자기 그걸 했다고 해서 거세시킨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나 좀 구제해줘. 왕한테 얘기하네요. 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왕밖에 없어요. 나 좀 구제해줘 했더니 그래, 이건 좀 가혹한 것 같다, 이건 좀 문제 있는 명령 같다. 결국 이 국민에 대한 구제도 왕이에요. 야, 쟤는 봐줘. 이것도 어명이에요. 어명. 거세시켜도 뭐예요? 어명. 한 국가의 모든 권력을 1인의 왕이 지배할 때는 누구든지 허락받기 전에 허락받지 않고 이성교제하면 거세하겠다. 이것도 명령이죠. 근데 이거 자체로는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규율이 입법이에요. 법 만드는 거.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모두, 추상적. 지금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게 나가 효과를 예정해놔요. 이렇게 규율하는 게 입법이라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했네요.
그럼 이 입법 상태로 있는 효과,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아니죠. 이걸 집행하는 집행작용이 나와요. 그게 행정이에요. 자, 근데 그 집행작용이 위법해요. 그럼 왕하고 나하고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걸 왕이 심사하면, 왕이 통제하면, 자기가 한 행동을 통제하면 제대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통제 권한은 제3의 공정한 기관인 법관을 만들고 사법부를 만들고 사법부가 통제하게끔 하자. 이 모습이 사법이에요. 사법, 재판. 근데 지금 이 국가에서는 입법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만드는 권한, 그걸 집행하는 권한, 그 집행이 위법하면 통제하는 권한도 누가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다 갖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왕이 혼자 행사할 때는 굳이 명령의 성질별로 이런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국가에서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어요? 절대 못 살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절대 이제 네가 혼자 멋대로 지배하는 그런 국가에선 못 살겠다. 그리고 네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국가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는 국가 권력을 쪼개자. 국가 권력을 쪼개자. 한 명한테 다 주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왕이 갖고 있는 권력 중에 먼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입법은, 국민 모두를 구속할 수 있는 입법이라는 법은 국회에다가 주자. 국회에다가.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신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그걸 만드는 권한은 국민 모두를 구속하잖아요. 그건 네가 만들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들면 참 좋지만 직접 민주주의,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대표를 뽑을게. 그 대표자들의 의사가 곧 우리의 의사야. 그럼 입법권은 국회한테 주자. 네가 한 행동을 네가 통제하면 통제가 안 되잖냐. 그럼 네가 행사했던 것 중에 사법권,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이 권한은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법부, 법원을 만들고 그 법원에서 네 얘기랑 국민 얘기랑 다 들어보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게끔 하자. 이걸 뺏었어요. 그럼 결국 일반적 추상적 규율 뺏고 먼저, 그래서 국민의 대표한테 주고, 사법권,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이 사법권은 사법부한테 줬어요. 그럼 여전히 남는 게 있죠. 여전히 남는 영역, 이게 뭐예요? 행정. 법을 집행하는 이 영역은 네가 여전히 맡아라. 근데 이 행정은 지 멋대로의 행정이에요. 국민의 대표가 법을 제대로 내용적으로 타당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국가가 다 잘 되게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다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로서의 국가 보호도 해야 되고, 그죠? 더 나은 국가가 나아가려면 여전히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거를 네가 맡아라. 그렇게 등장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정법이에요. 행정. 그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국회하고 직접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가 법 만들죠? 법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국회하고 직접 만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국회는 국가기관 내에서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법률로 만들고 그걸 띄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집행은 누가 해요? 행정부가.
행정부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득세도 부과하고 철거명령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도로에 쓰레기 쌓이면 도로 청소도 해놓고, 그게 다 행정이에요. 입법은 법 만드는 건데 이 행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게 전부 행정이에요. 그럼 교통기록이 설치하는 것도 뭐예요? 행정. 횡단보도 그려놓는 것도 뭐예요? 행정. 홍수 나니까 생수 갖다 주네요? 그것도 뭐예요? 행정. 이 행정이라는 작용은 모양새나 성질이 도로 청소하고 다니는 것도 행정. 가로수의 잎사귀 너무 울창해서 막 떨어지면 그거 가지 잘라내는 것도 행정. 행정은 종류가 너무나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 행정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민법을 배운다. 그럼 인터넷에 민법을 치면 대한민국 법률 제 몇 호 민법 법전이 떠요. 그걸 클릭해 보면 1조 뭐, 2조 뭐, 3조 뭐. 자, 범죄를 규율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예정해 놓는 게 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형법을 치면 형법전이 딱 떠요. 클릭해 보면 1조 뭐, 2조 뭐, 3조 뭐. 근데 이 행정은 그 모양이나 성질이나 작용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내가 행정법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행정법을 치네요. 근데 행정법이 안 떠요. 행정법이. 행정은 그 내용이나 모습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법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무수히 많은 법률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행정법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까 여러분들 누가 국민을 막 질질 끌고 갔어요? 도대체 정체도 모르는 두 권을 쓴 인간이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행정을 수행할 거냐? 그것도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행정 조직에 관한 내용.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그냥 설치된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동작구청장 그냥 설치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법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 그냥 생겨난 거예요? 전부 법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런 내용을 담는 사항,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준 조직이, 기관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가요. 그래서 세금도 부과하고 도로 청소도 하고 이번에는 좋은 걸로 쌀도 주네요. 예방접종도 해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하고 만나는 모습, 그거를 규율하고 있는 게 행정 작용에 관한 사항. 이 작용이 정말 적법하게 다 잘 이루어지면 굳이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중요하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국회가 만든 법대로 너무너무 잘해요. 국민한테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럼 굳이 이거 중요하게 배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작용이 위법하게 여러분들 침해해요. 그럼 국민들은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어떤 법을 봤더니 행정의 조직, 행정의 작용, 행정의 구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행정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도로교통법, 국세징수법, 행정대집행법,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무수히 많은 개별법들을 배워요. 그 내용이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틀어서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법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국가가, 행정권이 자의에 의해서 만나요? 법에 의해서 만나요?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행정권은 자기 멋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때 이 행정권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행정법에 의해서 만난다는 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공익을.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제대로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위반한 사람들 처벌하고, 그래야 도로교통에 관한 질서가 안정이 되고 국민 생활이 편해지고 더 나은 국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공법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법이 행정법이고, 분명히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해서 처벌하네요. 그것도 왜 그 사람 처벌하면, 한 번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한테 형벌을 부과받으면 그 사람 다시 안 하겠죠. 그럼 이제 범죄가 예방되겠죠.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형법. 우리가 배우는 건 행정법. 도로교통이든 복지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서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행정법으로 만나는 관계라고 해서 행정법 관계라고 하고, 이게 공법 관계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시장에 나와서 떡볶이 사 먹어요. 배고파서. 떡볶이. 그때는 대통령이에요? 하나의 그냥 국민으로서 인간이에요? 국민으로서 인간이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떡볶이 파시는 아주머니를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 주세요. 그리고 2,500원 주잖아요. 이게 공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익을 위해서 지금 떡볶이 사 먹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행정권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항상 공익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건 뭐냐? 사법관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법. 원래 이 민법은 여러분들과 저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법관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행정권을 만날 때도 항상 이 모습으로 만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행정권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행정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를 규율하는,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데, 국가도 여러분들하고 이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국고관계라고 그래요. 국고관계. 국가가 금고의 주인, 단순히 돈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만날 때는 어떤 공익 추구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권을 만날 때 법에 의해서 만나는데, 어떤 법과 어떤 법으로 만나는 모습이 등장해요? 공법 관계로 만나는 모습도 있고 사법 관계로 만나는 모습도 있죠.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행정권을 만날 때 이걸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눠요? 재미삼아? 아니에요.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법률상 분쟁이 터지면 민사소송으로 갈까요? 행정소송으로 갈까요? 행정소송. 행정소송. 여기에서 분쟁이 터지면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도 무슨 소송으로 갈까요? 민사소송. 어느 소송으로 가서 구제받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사법부 내에 있는 행정법원으로 소송을 내야 돼요. 민사관계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법은 종류가 두 개 있죠. 법은 종류가 두 개 있잖아요. 어떤 법과 어떤 법? 공법과 사법. 국회에서 법률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면 이건 공법인 경우도 있고 이건 사법인 경우도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규율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공법. 그렇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야 돼요. 가야 되는 소송이 달라져요. 이건 행정소송, 이건 민사소송. 그러면서 그 법을 해석할 때도 행정법을 해석할 때는 어떤 목적이 달성되게끔 먼저 해석해야 돼요? 공익이 달성되게끔. 공익이.
사법을 해석할 때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이걸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국민들 사이가 자유롭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에 효율적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이 민법을 보니까 공평의 원칙이 있어요. 공평해야 된다. 누가 뭔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공평하게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럼 행정은 수행할 때 국민 사이를 차별하면 돼요? 안 되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어떤 규정들은 행정에 갖다 써도 어색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규정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법 관계에다 쓰는 순간 여기 있는 민법 규정도 결국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 왜? 행정법은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일 법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행정의 조직을 관한 사항, 내용에 관한 사항, 작용에 관한 사항, 구제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다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다 보면 이 민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배워요.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민법을 갑자기 몇 개 배워요.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전이 없는데 요 내용은 이 관계에 갖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너무 타당한 원칙이더라. 그러면 그 갖다 쓰는 순간 그것도 행정법의 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법 관계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소송으로 가요? 행정법 관계는 행정소송. 자, 사법 관계는 민사소송. 근데 우리 행정법 관계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그게 대등 관계에서 행정권이 부과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그런 관계는 권력 관계예요. 권력 관계. 행정권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들이 좋은 게 받고 싶네요. 허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 허가 좀 하나 내주세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해요. 그럼 행정권이 우월한 지에서 그래, 넌 누려도 좋다. 허가를 내줘요. 그렇게 만나는 게 행정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예요. 근데 행정부가 지금 쓰레기 치우고 다녀요. 쓰레기. 새벽에. 소리 없이. 그건 여러분들한테 무슨 우월하게 만나고 자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되도록이면 길에서 흡연은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의무 발생해요? 아니에요. 따르면 따르고 말면 말고. 현대행정에서는 우월한 지에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이 여러분들하고 대등 관계, 비권력 관계로 만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개발되고. 그럼 다시 행정법 관계 안에서 두 개로 나뉘죠. 행정법 관계가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무슨 소송? 행정소송. 이건 민사소송. 그럼 행정소송 안에서 다시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눴잖아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또 있겠죠. 나누는 이유가 행정소송을 들어갔더니 다시 문이 두 개로 갈려요. 문이. 하나는 항고소송, 하나는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은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이 윗사람이 한 행위, 그거를 불복하려고 반항해 보려고 가는 소송이에요. 그게 항고소송이에요.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 관계에서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이에요. 둘 다 사법관계예요? 공법관계예요? 일단 공법관계 안에 행정소송 들어갔더니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이 윗사람이 한 그 행위를 다투려고 가는 게 항고소송이에요. 공법관계인데 서로 대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당사자소송이에요.
그럼 권력관계에서 분쟁이 터지면 무슨 소송가요, 여러분들은? 권력관계에서 분쟁 터지면 무슨 소송가요? 항고소송. 비권력관계에서 분쟁 터지면 무슨 소송가요? 당사자 소송. 이것 때문에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월한 지위에서 밑에 있는 국민한테 하잖아요. 이게 권력관계잖아요. 이 우월한 지위가, 행정권이 여러분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이 우월한 지위가 본래 우월해요? 본래 우월해요? 옛날엔 그렇게 바뀌었죠. 법이 없을 때. 지금 법이 등장했는데도 우월한 지위에서 하잖아요. 그럼 본질적으로 행정권이 국민보다 우월해요? 아니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야, 세금 부과하는 건 대등관계에서 요청해봐야 국민들이 안 내니까 이런 조세 부과 같은 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공익 달성을 위해서. 그래야 국가가 돈이 들어와야 그걸로 공익을 증진할 거 아니냐. 그럼 이 권력관계 우월한 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권이 국민보다 우월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법으로 만들어준 지위예요. 법으로. 그럼 이 권력관계는 법 없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법에서 예정해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권력관계는, 자, 길에서 좀 흡연은 자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그럼 이 행위는 꼭 법에다가 입법자들이 길에서 흡연을 자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놔야만 가능할까요? 그런 거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의 차이점이에요. 이 권력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권력관계에서 우월한 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틀어서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조세부과도 그러면 대등관계에서 해요? 아니죠. 우월한 지에서 하죠. 남자분들 군대 징집해 가잖아요. 대등관계에서 해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죠. 철거명령 우월한 지에서 하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작용마다 이름은 다 다른데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그 행위들을 통틀어서 행정행위라는 이름을 써요. 행정행위. 유사한 말로 처분. 그럼 여러분들 항고소송으로 가는 국가작용, 항고소송의 대상은 어떤 행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우월한 지에서 하는 게 권력관계, 권력관계는 항고소송, 우월한 지에서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국가를 만날 때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 모습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관계가 가장 국민을 많이 침해해요? 어느 관계가? 권력관계.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행정행위. 그럼 어느 작용이, 어떤 행위가 국민을 가장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냐, 조세부과는 행정행위냐, 아니냐, 이게 행정법의 70%예요. 이게. 다른 건 여러분들 실제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아니, 대통령이 와서 떡볶이 팔라네요? 깎아달래요. 깎아줘야 돼요? 안 팔아도 돼요. 내 자유예요. 이 영역은 실제로 행정권이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행정행위는 국민의 대표가 우월한 지위를 만들어줬고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억 원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 잘못해서 1억 5천 부과하고, 건축물인데 그거 굳이 철거 안 하고 보수만 해도 되는데 그냥 철거 명령 날라오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침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안 되죠. 위법하게 이루어져요.
위법하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항고소송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국가작용, 행정작용은 99.9%가 적법해요. 99.9%가. 근데 행정법을 배우다 보면 엉망인 것 같아요. 왜? 99.9% 적법하게 하는 건 굳이 법에서 언급을 많이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위법하게 나오는 거지? 어떤 작용이 무슨 법에 위반한 거지? 이 위법한 작용들이 주 연구 대상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어떤 작용들이 등장하고 이걸 굉장히 많이 배워요. 굉장히. 그렇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소송에서. 소송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행정법을 안 배우고 들어가면 다른 과목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시험이 중요하니까. 근데 들어가는 순간 행정법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한테는 바로 실무 배치하고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행정법 안 배우고 붙은 사람들은 다시 학원가로 나와야 돼요. 동영상으로 행정법 배워야 돼요. 저 선택을 행정법 안 했는데요? 그래서 위법하게 하면 계속 징계 날라오죠. 계속 징계 날라와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지만 행정법은 여러분들 평생 공무원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하는 게 뭐예요? 행정. 어떻게 하는 게 적법한 건지를 몰라요. 그럼 그 공무원은 실제로 실무 배치했을 때 매일 징계받다 끝나요. 징계받다가. 핑계가 안 돼요. 저 행정법 공부 안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위법하게 잘못하면 무조건 징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더욱이 더 좋은 건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치러져도 항상 객관적인 점수는 행정법이 가장 높아요. 표준 점수를 도입해도 행정법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행정법은 정말 정교한 논리의 과목이에요. 이해의 과목이고. 근데 행정법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행정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이해의 과목이다. 근데 막상 수업 들어보면 다 외우래요. 야, 그냥 이건 외워. 그게 빨라. 그건 정말 학생들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행정법을 정말 잘 배우시면 외울 거 없어요.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소송 쪽에 오게 되면 그 이해됐던 것들이 각각 영역에서 다시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전체 배웠던 학습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문제를 풀 때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푸는 거지. 행정법을 거기서 갑자기 두 문자 따서 외우고 사건명 외우고 그럼 그건 법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법은 정말로 논리적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나중에 저하고 행정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외우란 얘기 절대 안 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쉽게.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행정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큰 틀은 받고 이 안에 영역별로 세세하게 등장하는 것들 맛보기 정도로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